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은 상방 포지션에 9월 선물 옵션 만기를 통과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조정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우리 장은 0.43% 상승 출발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며 0.26% 하락한 음봉 마감했고요. 이후 야간 선물은 0.4% 정도 상승 마감했고, 이때 외국인은 선물을 16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일본 금리 결정이 있었죠. 동결했고요. 7대 2로 다수결로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파가 두 명이 나오면서 조금 그날 결정이 좀 길어졌었죠. 반대파는 이제 다카타 하지메 의원과 그다음 타무라 나오키 의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데요. 이러면서 10월 금리 인상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 등 자산 매각은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고요. ETF는 연간 3,300억엔 규모로 매각, 그리고 제이리츠는 연간 약 50억엔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전망으로는 경제 성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 그리고 경기 둔화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소비는 견조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약세이지만 공공 부문은 보합이었습니다. 물가는 쌀 등 식료품 영향을 받아 차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기관들의 롱 포지션이 집중된 만기일로 결국에는 끝까지 상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9월 18일 블록딜 옵션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433억으로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풋옵션에서는 177억으로 평균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만 평소보다 행사가를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HTS 상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요게 블록딜은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드러날 때도 있어요. 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5천 주 매입을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S2W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3,200원 대비 81.44% 상승한 23,95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은 19일에 전화통화를 완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무역 관련,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으나 관세 연장 등의 추가적인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9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44대 48로 부결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상원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등 의료 지출 항목의 삭감에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해당 문제는 별도 협의 사안이기에 이번에 논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났고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74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만큼 최근 개인들의 매도 자금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 내에서 대기하며 언제든지 조정을 보일 때 매수 자금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금요일도 작은 음봉에도 7천억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는 반응이 나왔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상승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감정을 이용해 흔들고 살려주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가에 의심 없이 왕창 사들이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돈을 푸는 과정에서 어쨌든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며 외국인 블록들 품매도의 역할과 함께 지수 견인이 한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뚜렷한 이탈 변화가 없으면 선제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죠. 빚값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현재 이어지면서 선제적으로 숏 포지션 잡는 사람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틀기 전까지는 먼저 잡으면 불리하죠.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이라도 되면 이제 그 숏 포지션이 먼저 들어간 숏 포지션은 항복 선언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거를 시장이 지금 유도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블록딜 양매도가 외국인들이 여기 넓게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되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요 범위를 이제 넓혀가면서 포지션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고점이 완전히 뚜렷하게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다음에 점검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락이 아니라 계속 그거를 받아주는 힘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매물대 부재의 신고가 랠리 상태입니다. 자,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하고 보충할 사항들 일부 보충해서 쓴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파생반에 제가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저항과 지지 라인, 그쵸?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라인 중에서 금요일은 1차 저항 효과가 굉장히 가깝게 나타났죠.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가에서 정말 가까운 쪽에 속했습니다. 저항대가 보시면 첫 번째 저항이 478.6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였고요. 금요일에 바로 저항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0.15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막혔고요. 두 번 정도 막힌 다음에 떨어졌죠. 역으로, 그렇죠. 역 V턴으로 떨어진, 역 W턴으로 떨어진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지지는 이제 473.8 정도로 잡아드렸고요. 그게 여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한 번 걸치고 두 번, 뭐 여러 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순간적인 이탈이 있었지만 비슷한 자리였고요. 그 자리는 계속 영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생반에 이쯤부터 해가지고 1차 저항을 막고 떨어진 시장은 1차 지지까지는 향하러 가는 과정을 체크하자 말씀드렸는데 오전 내에 매매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선현물 매도로 눌렀던 오전 시간이었고요. 이후 일본 금리가 결정되고 잠시 일본 증시가 순간 급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 현 우리 증시의 구조적 환경으로 금방 진정되면서 볼벤 이탈 없이 지지받고 꼬리 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봉상의 추세에 이탈이 없이 신고가 랠리 장세를 지속하면서 끝이 났고요. 미국 상방만기일, 미국의 상방 포지션의 만기일을 보내면서 야간 선물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여러 개 잡아드린 것 중에 일단 여기 하나 더 잡을 건데요. 여기 요 구간. 자, 여기가 이제 464와 466 사이인데, 자, 요 사이를 힘있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거래를 동반하면서 힘있게 이탈 마감하지 않는 이상 시장의 강세 추세는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고점을 형성한 뒤 변곡을 만드는 지점부터, 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뒤 변곡을 만드는 지점부터 다시 지난번처럼 양매도 장세로 들어가거나, 우리가 양매수 장세, 양매도 장세, 양매수 장세, 양매도 장세, 양매수 장세 이런 걸 반복합니다. 양매수 장세는 변동성을 이제 변화를 주는 구간들, 그다음에 멈춰서 횡보하는 구간 양매도 장세, 끝나면 다시 양매수 장세, 꺾여도 양매수 장세죠. 올라도 양매수 장세죠. 멈춰서 횡보하면 양매도 장세 플러스, 이게 이제 분산 과정이냐 아니냐 판단되는 거예요. 분산 과정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엔 하방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매집과 상승, 그리고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들어가는 이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분산이 아니었죠. 분산은 개인들에게 주로 고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떠넘기는, 누군가 그 샀던 매집했던 것을 고가에 떠넘기는 거, 분산해서 떠넘기는 위치인데, 이번에 개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방에서 추가적인 상방을 준비하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변곡 구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변곡 구간을 거쳐서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분산 과정을 통해서 꺾일지는 개인들의 행동을 좀 유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쉬었다가 쉬는 구간에도 이제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 추세 이탈 없이 신고가 랠리 장세를 지속하면서 이거 했고 여기죠 464에서 466 사이를 힘있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시장의 강세 추세는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고점을 형성한 뒤 변곡을 만드는 지점부터는 다시 양매도 장세로 들어가거나 흔들어도 재차 다시 복귀하는 것을 반복하는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누적된 차월물에서 원월물까지의 블록딜 옵션 외국인 양매도 포지션을 좀 고려해야겠죠. 자, 이제 파생반 정혜연방에 올려드린 이제 텔레그램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컷이고요. 오늘 네 컷. 금요일에 일부를 좀 같이 보면서 시장 살펴볼게요. 자, 9시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날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본장에서 뚝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본장 시가를 낮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본장 시작하면서 출렁 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죠. 자, 요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 9시 시작하면서 출렁 뚝 떨어지면서 출발했고 이내 다시 받아주는 듯 하다가 하이닉스가 바로 회복을 쉽게 못하자 다시 밀렸습니다. 9시 3분에는 아침에 고가에서 개인들의 현물 매수가 약간 붙으면서 시작했었죠. 개인들의 코스피 이거 야간이다. 이거 통합으로 봐야죠. 지금 주간으로 통합이 7,300억. 개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7,300억의 코스피 매수를 하는 동안에 아침에부터 이제 시작했었죠. 이렇게 현물 매수가 붙으면서 시작했고 평소에 계속 팔기만 하던 개인들의 변화가 살짝 포착이 됐던 겁니다. 9시 6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 체크했었고요. 9시 2분에서 6분 사이에 대량 매수로 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코스피 현물 매도로 최근 흐름과 다른 모습들도 좀 나왔습니다. 9시 8분에는 외국인 들어왔던 거 다시 다 매도로 전환되었고요. 단타를 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외국인의 단타가 아침에 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선물 아침에 왔다 갔다 좀 단타를 좀 했었죠. 이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거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샀다 팔았다 좀 했었죠. 한 800억 1000억 정도를 움직였습니다. 9시 9분에 개인들이 고가에서 사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단타치고 다시 매도로 돌리는 과정이었고요. 개인들이 결국 고가에 사주냐 마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9시 13분에는 볼벤 하단 변화가 있었고 볼벤 하단에서 이렇게 올리는 변화가 있었고요. 신고가 랠리 상황에서 또 받아주는 수요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다시 밑에서 받아주며 장 초반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9시 16분에는 일봉 진행은 신고가 랠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이었고요. 시장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흐름 자체가 우선적인 거죠. 일봉상. 다만 개인 고가 매수가 모여서 쌓이면 변화를 주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될 수 있겠고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 시절의 랠리장 마지막에 랠리 보였던 거죠.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 요때 있죠. 4, 5년 전에 여기 랠리장 보였을 때 연결 선물로 보면 요때 후반부에 있죠. 달리던 때. 자, 여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빗 깎아서 돌파 나오고 쭉 달리던 때 있죠. 요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이제 그런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시장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흐름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20년 12월에서 21년 1월 랠리장에서 보인 고가권 동학개미 운동과 원리적으로 유사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론 금요일에는 좀 샀지만 연속적으로 좀 계속 위쪽으로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정이 아니어도 사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컷입니다. 이거는 9시 20분부터인데요. 한 팀장님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드리는 종목 하루에 2종목씩 올려주시고 계신데 금요일에 1번주 진매트릭스가 시가부터 매수의 의견을 올려주셨었는데 시가 9시죠. 이건 9시 시가부터 해가지고 바로 1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수익 바로 달성했고요. 아침 9시 24분에는 1차 지지까지는 열어두면서 1차 지지 어디라고요? 그날
자, 파생반에 미리 올려드렸던 그날의 지지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파생반에 읽어드렸던 거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자리 473.8까지는 열어두시자. 이거네 이거. 예. 1차 지지까지는 저항 맞았으니까 여기까지 열어두시자. 예, 진폭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9시 24분에 여기서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행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진폭 확대 진행을 대기해야 하는 수급 상황이죠. 수급 상황상 거기까지는 간다. 일단 개인 코스피 현물이 매도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9시 24분에 1차 저항 부분에서 꺾였고 1차 지지까지 향하는지 추적하자. 외국인 선물 단타에는 주의하면서 보자 말씀드렸고요. 9시 40분에는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은 개인 현물 매수와 개인 선물 매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완급 조절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아침 시간이었고요. 외국인 단타가 소강 상태인 시간을 잠깐 보였고 프로그램 미차익 매도였습니다. 9시 41분에는 볼벤 하단을 세 번째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9시 41분 여기입니다. 하나, 둘, 어떻게든 세 번 이상 시도되면 이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도량을 늘리면 뚫릴 확률은 커집니다. 하고 바로 세네 번째 뚫려버렸죠. 뚫린 자리를 다시 저항으로 딛고 다시 내려갔던 겁니다. 여기 외국인 단타 치는 거 체크를 했었고요. 9시 48분에는 개인 코스피 현물이 매수 4천억을 돌파했었죠. 48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3천억을 돌파했었고요. 그러면서 개인 선물 매도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방어 방향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인 이제 빗각 라인 체크해 드린 거 보시면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자, 여기 장 초반에 이 빗각을 체크해서 여기 막히는 거 체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인 중요한 라인들 체크하는 거. 장 초반이니까 이따가 후반에는 이 라인들이 중요했습니다. 여기 지금 피보나치 자리, 그다음에 여기 방어 자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요. 넓은 빗각도 영향을 좀 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넓혀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연결하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었어요. 장 마치고 마지막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 트레이딩 포인트 복귀하는 시간 동안에 계시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요즘에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좋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9시 59분에는 빗각에서 개인 선물 매도 축소와 함께 당일 오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빗각에서 당일 추세를 유지한다. 당일 추세 어떻게? 약간의 하방이 진행되는 거. 10시에는 어제 오늘 개인 선물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있다. 오늘도 금요일도 계속 개인 선물 매도가 개인 선물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10시 3분에는 12시 정도에 일본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조금 뒤늦게 좀 늦어졌었습니다. 1차 지지 체크하는 시간 10시 3분 다시 빗각 10시 8분 그래서 10시 10분에는 오늘 시가 대비 가까웠던 1차 저항권에서 오늘 저항권에서 1차 지지까지 향하면서 당일 4.25포인트까지 진폭을 확대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가 됐죠. 나중에는 많이는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으로는 이렇게 10시 39분입니다. 수급 방향은 유지되면서도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1차 지지 자리 계속 오늘 중요한 자리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요. 10시 50분에는 오름쇼 구간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추이는 유지 중이다. 무슨 말이에요? 올랐을 때 쇼 포지션 보는 거지 롱으로 따라가지 말자였습니다. 롱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자리들이죠. 보시다시피 다 막히는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피보나치 자리입니다. 여기 피보나치 당일 피보나치 382 자리에요. 매수를 할 이유가 없죠. 돌파 안착이 되고 지금 다 여기 막혀 있는데 라인 이평들 빗각 추세 피보나치 다 막혀 있고 매물대 다 막혀 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 오늘은 추세 그날은 추세 보면서 완전히 넘어서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올랐을 때 숏 포지션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꼬이지 않으려면. 그래서 10시 50분에는 오름쇼 구간 자 올랐을 때 숏 잡으세요. 올랐을 때 숏이 유리합니다. 올랐을 때 숏이 유리합니다. 그 올랐을 때 어디라고요? 빗각이나 피보나치 매물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추이가 유지되고 있고 1차 지지라인이 결국 뚫리면 그 자리는 중요한 저항 역할을 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자, 1차 지지라인이 뚫리면 저항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뚫려봐야 바로 이제 다음 자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견고하기도 했고요. 많이 뚫리지 힘있게 뚫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10시 52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축소됐고 매수 전환 직전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2천억 돌파,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5천억 돌파 나왔습니다. 10시 53분에는 볼벤 하단 부근 여기죠. 53분에는 자 볼벤 하단 부근 그다음에 레드라인 수급 추이를 천천히 유지하며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장세였습니다. 자, 10시 57분에는 완전한 이탈이 아니고, 이거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여기 이탈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비슷한 자리에서 아직은 버텨주는 단계로 좀 봐야겠다. 시간을 길게 끌면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10시 57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4천억을 돌파했고 선물 쪽은 단타를 계속 동반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크 11시 6분까지 했고요. 11시 9분에 볼벤 상단 다시 맞이했죠. 볼벤 상단 11시 9분 어디죠? 자, 여기 볼벤 상단. 볼벤 상단이니까 숏 쪽이죠. 아무래도 확실하게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11시 11분 일본 금리 발표 전에는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고 있으며 선물 단타를 포함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11시 13분에 현재 당일 피보나치 382 자리 테스트하고 있는 거 여기입니다. 막히는 자리 후보로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컷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1시에는 요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써드린 거고요. 일본 금리 동결 관한 내용. 1시 52분에는 일본 금리가 10월에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서 니케이가 한 차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죠. 일본 니케이가 이게 한 차례 쏟아지면서 우리도 점심시간 때 약간 하방을 좀 보였으나 크게 가진 않았어요. 반면 우리 증시는 개인 선물 매도가 완화되며 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수정이에요. 외국인 선물 매도 완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뒤에 밑에 수정해놨죠. 그렇게 오후 방송을 시작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2시 1분에는 오늘 종합적인 조정 국면의 흐름을 뒤바뀔 정도의 힘이 붙지는 않고 있고 최대한 절제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물 개인 매수가 7천억 근접했고요. 2시 1분에는 매도도 최대한 위에서 하려고 하고 매수도 최대한 아래에서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수급 대비 절제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매도를 해도 최대한 위에서 하려고 하고 매수를 해도 매수도 최대한 아래에서 하려고 하는 절제된 움직임을 갖고 조정장이 나왔던 그리고 지킬 자리 지키면서 꼬리 달고 전체 추세를 깨지 않는 형태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파생반에 라인 잡아드렸던 건데 뒤에 이제 중요한 자리 이제 교차 지지 저항점 피보나치 382 빗각 자리 이런 것들 중요한 중첩 자리들을 체크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항에서 1차 지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항과 지지 라인. 자 이제 이런 파생반이 나는 글이 올라오면 어쨌든 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시간대마다 계속 이렇게 정해한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매물대 이거 그 문의사항은 밑에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자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491.3, 481 그 다음에 이미 도달한 자리죠. 467.6 그 다음에 아까 464에서 466 여기 자리 변화의 중간 지점 변화의 라인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하향 이탈을 세게 만들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넘어가면 그 위에 단계를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도달했던 자리는 이미 도달해서 넘어간 자리는 차후에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55.2, 446, 439, 그 다음에 434, 그 다음에 425, 426 요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나머지는 좀 머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 넘어왔던 자리들이에요. 매물 라인에서 피보나치 확장 자리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만 주 매도했고요. 오랜만에 작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452억 매도했고요. 장 후반에 매도를 확대하는 모습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후반부에 매도했고요. 특징은 투신이 최근에 계속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계속 꼬였습니다. 투신이 종가에 대량 매수하면 그 다음 날은 하락했고 또 대량 매도하면 그 다음 날은 상승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과연 매도 3천억, 3, 4천억을 보여주면서 끝났는데 과연 이제 월요일에는 하락해야 이제 요게 이제 끝내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월요일도 상승하면 투시는 여전히 계속 반대로 최근에 보인 현상이에요. 9월 만기 이후에 계속 투신이 지금 꼬여와서 투신이 지금 손실이 3, 40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국인 선물은 이제 12월물 중립 포지션을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또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매수해서 매수로 스위칭은 됐으나 금방 다시 중립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5,633억 매도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7조 7,393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3.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현물은 1,399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조 6,855억 원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야간에 달러 선물은 1,395.8원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분기 말 내고 부재에 따른 저가 매수 우위 그리고 영국 재정 우려 등으로 환율이 1,400원 선에 근접한 채 마감했습니다.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길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월봉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국채 선물이 금요일에 이제 10년물 외국인 매도가 1조 더 팔았는데 1조 9,92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거의 2조 원 매도가 나왔었어요. 이는 금요일에 일본 금리 결정 이후에 10월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에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거의 약보합이었습니다. 20.68로 마감했고요. 볼벤 하단 근접해서 반등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상승 변동성으로는 변동성 지수 자체를 움직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옵션 편입성이죠. 옵션에서 큰 변화,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상승에는.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LPR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 알베르토 모살렘 여는 총재, 베스 에맥 여는 총재,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 스티븐 마이런 이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고요. 일본은 휴장이고 독일, 미국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파월 연준의장 연설, 미셸 보우만 부의장,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발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파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미국 PC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고요. 미국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오스탄 굴스비 총재,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 로리 로건 여는 총재,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 오스탄 굴스비 여는 총재, 미셸 보우먼 부의장, 마이클 바 부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에는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고요. 미국 PC가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미셸 보우먼 부의장,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